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스포츠 가방을 메고 지하철 안에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단체 훈련이라도 온 듯 그녀들의 표정은 상당히 밝아 보이는데요. 바로 그 순간 지하철이 중지하고 한국인 영무원이 다가오더니 외국인 여성들을 지하철에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그녀들은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난리를 치지만 이내 한국인 영무원이 건네는 휴대폰의 화면을 보더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네요. 과연 외국인 여성 축구팀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여성 축구 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는 엘사입니다. 아직 정식 1군은 아니겠지만 1.5군 정도는 되는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저희 팀은 얼마 전 한국으로 여행 겸 견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팀에는 약 2년 전부터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한국인 코치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 코치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 팀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3군에 불과했던 저희 팀을 1.5군까지 올라가도록 해주신 한국인 코치님이셨기에 저를 포함하여 다른 선수들도 애정이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현재의 감독님에게 한국인 코치님도 만날 겸 여행을 가고 싶다며 휴가 요청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기 전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한국인 코치님과도 실제 훈련을 하지 않았던 몇몇 선수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을 다녀온 몇몇 선수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여행하기도 좋다라며 좋은 점이 많다면서 팀원들을 설득했고 그렇게 저희는 약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팀 전원이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한국인 코치님과 친하고 한국을 살짝 알고 있었을 뿐 실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무척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하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했다는 사실인데요. 놀랍게도 아직 벨기에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하철의 구간마다 신기롭게 지하철 티켓을 구매해 이용을 해야만 해서 불편한 점이 매우 많았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카드 하나로 이런 교통수단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 한국인들은 심지어 요즘에 이러한 카드조차 쓰지 않고 오직 휴대폰 하나로 모든 교통결제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실제로 처음 한국의 공항 지하철에 도착했을 때 개찰구를 통과하는 한국인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찰구에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접촉하는 등 그 누구도 카드를 쓰지 않고 있었고 이것은 오래된 것을 고집하는 벨기에에서 온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충격이었죠. 처음 한국에 대하여 반발 심리를 드러냈던 동료들도 그런 카드나 휴대폰 하나로 한국 전체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냐며 불편함이 없는 교통수단 이용법에 매우 놀라워했고 왜 벨기에는 이런 발전이 없는 거냐며 웃지 못할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벨기에에 있는 저희 연습장은 벨기에의 원도심에서도 무척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한 번 훈련을 받을 때 최소 6번 이상의 교통수단을 환승하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와 반대되는 한국의 간편한 교통수단 환승 시스템은 저와 같은 벨기에인들에게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바로 저희 팀원 전체가 지하철에 탑승하였을 때인데요. 공항을 빠져나와 한국인 코치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인 서울로 가기 위해 단체로 지하철에 탑승했던 저와 팀원들은 벨기에와는 반대되는 쾌적하고 고요한 지하철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선수들이 저희 팀의 부주장인 듀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팀의 전체 주장을 맡고 있던 저는 지하철에 타기 직전까지도 인원수를 확인했는데 어째서인지 정말로 부주장인 듀퐁이 보이지 않았고 더욱 쇼킹한 것은 듀퐁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 몇몇도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벨기에도 아닌 타국에서의 실종 사건이었기에 패닉에 빠진 저는 어떻게 지금의 사태를 처리해야 하는지 아예 감이 오지 않았고 결국 몇 시간 뒤 만나기로 했던 준영 코치님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의 말을 들으신 코치님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저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물어보셨고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듀퐁은 휴대폰이 있는 가방조차 다른 선수에게 맡겨놓은 상태였기에 듀퐁과 연락을 취할 방법은 아예 없었고 결국 저와 팀원들은 큰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벨기에에서는 이러한 실종 사태가 생기면 사실상 본인이 찾아오지 않는 한 찾는 방법은 없고 벨기에의 경찰들조차도 성인의 실종 사태는 코웃음 치며 받아주지 않았기에 저는 한국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한참 동안 불안에 떨며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나 망설이던 그때 정복을 입은 한국인 영무원분이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엉뚱하게 이름이 엘사가 맞냐며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이 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던 그때 한국인 영무원분은 열려있는 지하철 출입구를 손으로 가리키더니 저희 팀원 전체에게 빨리 내리라는 소리를 지르셨고
저와 팀원들은 얼떨결에 지하철에서 쫓겨났습니다. 돈을 주고 지하철에 탑승했기에 저는 대체 왜 내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구매한 지하철 티켓까지 보여주며 왜 우리를 쫓아낸 것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지하철 티켓을 보여주며 물어봤으나 한국인 영무원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에게 빨리 따라오라는 말을 하시더니 어딘가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무원분을 따라 어딘가로 이동하던 그때 급히 지하철 내부에서는 독일어와 불어로 벨기에 여성 축구팀의 듀퐁 씨는 3번 출입구의 계단 앞으로 이동하라는 내부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큰 지하철 내부에는 듀퐁의 이름은 물론 저의 이름과 벨기에 여성 축구팀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풀이해서 방송되었고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영무원분을 따라 이동한 그곳은 방송으로 계속 나오던 3번 출입구의 계단 앞이었고 그곳에는 실종되었던 듀퐁과 다른 선수들이 바닥에 쭈그려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와 팀원들은 듀퐁을 보자마자 대체 어디 있었냐며 안도감이 섞인 짜증을 내고 말았고 바로 그때 제가 도움을 청했었던 준영 코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준영 코치님은 저희가 타고 있던 지하철의 번호를 찾아내 지하철 서비스 센터에 방송으로 도움을 청했다는 말과 함께 듀퐁이 안전하게 있다는 CCTV까지 지하철 영무원분에게 건네받았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벨기에였다면 CCTV는 물론 지하철 내부 방송 인프라 시스템이 없어 듀퐁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텐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약 5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신 노인분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지하철 내부 방송과 CCTV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는 이러한 한국 지하철의 대단한 인프라 시스템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벨기에에서는 지하철 내부에 CCTV나 방송 시스템이 없어 범죄 집단들의 아지트로 변한 곳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잃어버린 아이까지 찾을 수 있을 만큼 정밀한 CCTV 기술로 지하철에 사각지대마저 없었고 안전한 지하철 그 자체였어요. 실제로 한국인 영무원분은 사람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까지도 지하철 CCTV 시스템으로 90% 이상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다며 영어로 부차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그 말을 들은 저와 팀원들은 한국과 벨기에의 치안 시스템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었죠. 듀퐁은 자신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다른 팀원들이 죄다 사라져 있어서 무척 당황하였다면서 울음까지 터뜨렸고 저는 그제서야 듀퐁을 안아주며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 게 행운이었다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와 듀퐁을 보고 있던 한국인 영무원분은 정해진 숙소가 있냐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국인 영무원분의 질문에 당황했던 저는 한국에 알고 있는 코치님이 있어 일단은 그곳으로 갈 것 같다고 했고 한국인 영무원분은 그럼 이 모든 짐을 들고 직접 걸어 다닐 거냐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팀원들은 한국에서의 훈련 겸 여행이었기에 혹시 모를 훈련을 대비해 굉장히 많은 축구 장비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이러한 짐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2개씩은 들고 있었기에 너무 무거워 불편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실종되었던 듀퐁과 몇몇 선수들은 긴장이 풀려서 무거운 짐은 못 들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었기에 이대로는 코치님의 집까지 가기에 무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자 한국인 영무원분은 그럼 지하철 서비스 센터에 짐 이동 서비스를 신청해 주겠다는데 살면서 그런 서비스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매우 놀랐습니다. 잠시 기다렸더니 사라지셨던 한국인 영무원분은 또 다른 동료분과 저희의 짐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카트를 들고 오셨고 이러한 짐들이 저희가 주소를 알려준 곳으로 당일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서비스의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무거운 여행객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모자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준다니 저는 이러한 서비스를 믿을 수가 없었고 이러한 반응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영무원분이 건네준 영어 설명서에는 목적지의 주소를 적는 칸이 있었고 도착 시각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기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인 영무원분은 요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역을 중점으로 이러한 짐 이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금액도 무척 저렴하니 저희처럼 짐이 많은 관광객분들에게는 권하고 있다며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지하철도 훨씬 편하고 쾌적했는데 짐 이동 서비스라니 저와 동료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고 곧장 모든 짐을 카트에 싣고 코치님에게 동의를 구한 뒤 코치님의 집 주소를 적게 되었죠. 한국인 영무원분은 만일 짐이 도착하는 경우 휴대폰으로 알림도 올 것이라면서 믿지 못할 설명들을 이어나가셨고 저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존경심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안전한 교통수단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 지하철의 수준은 벨기에와는 훨씬 차이가 났습니다. 무거운 짐이 사라지니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기뻤고 해외여행을 많이 경험해 본 한동료는 살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행이 편한 나라는 정말 처음 겪는 중이라면서 한국의 인프라 서비스 수준에 충격받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니 이제껏 벨기에에서 살아온 시간이 후회가 될 정도였고, 한국을 처음 온 저와 몇몇 선수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격이 다른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한국은 모든 생활 시스템이 훨씬 편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시스템은 지하철을 벗어나 길거리에서도 많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계속 마주할 수 있었던 은행이나 편의점은 벨기에에서는 중심 수도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편의시설이었고, 이러한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은 겪을수록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그 후 약 3시간 뒤 준영 코치님을 만난 저희 팀원들은 이미 코치님의 집 앞에 도착해 있던 저희의 짐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벨기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누군가의 집 앞에 놓인 주인 없는 물건이나 짐들은 단 5분 만에 사라질 것이 뻔한 것이었기에 말 그대로 이러한 시스템은 높은 시민의식과 양심을 가진 한국에서만 가능할 것 같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국인들의 양심적이고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서비스의 발전이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진짜 선진국의 모습은 바로 한국인들과 같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료 선수들도 만일 벨기에에서 이러한 짐 이동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잃어버린 물건을 전부 배상하느라 그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을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고, 저 또한 그 이야기에 쓴웃음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준영 코치님은 저희의 짐 보관 서비스 1화를 듣더니 한국은 배달과 연결된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있는 상태라면서 세상 그 어디에도 한국과 같은 배달 서비스가 있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약 1시간 정도 수 코치님과 대화를 나눈 저와 팀원들은 건강이 많이 나아졌으니 오랜만에 공동 훈련을 해보자는 코치님의 제안에 근처 축구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축구 경기장이나 연습장을 이용하려면 무려 3시간이 넘도록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해야 했지만 한국은 거주지 근처에 연습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벨기에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겪으면 겪을수록 이러한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였고, 실제로 훈련을 진행했던 축구 경기장은 잔디의 상태까지 좋아 다양한 전술 훈련이 깔끔하게 진행됐어요. 또한 경기장 부근에 있던 한국인 어르신분들은 저희를 부르시더니 물과 스포츠 음료,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식인 떡까지 주시면서 친절한 배려를 보여주셨고, 저는 벨기에와 다르게 아무런 경계 없이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편안함에 이때껏 느껴보지 못한 자유의 감정마저 느꼈는데요. 사실 벨기에에서는 누군가 말을 걸면 바로 도망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못한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걱정 자체가 없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 후 코치님과 일주일 정도 대화를 나누며 전술 훈련을 진행한 저희 팀은 이제 한국에서 남은 2일의 휴가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지금 저와 팀원들은 약 2개월 뒤 또 한국을 찾아오자고 약속한 상태이고 벌써 그날만을 기다리고만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